네, 안녕하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 강의를 하는 최보린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새로운 챕터를 들어가는 건데요. 어문 규정 제2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이제 한글 맞춤법부터 들어갈 거고요. 기출 미리 보기 먼저 볼게요. 뜻에 따라서 단어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같은 단어라도 이게 어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접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단어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 뒤에는 이제 뭐 어미가 와야 되는지, 조사가 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저랑 같이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글어 맞춤법 6장, 그 다음에 56항, 57항. 네, 6장 안에 있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56항 얘기 보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어법이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든지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이 달라지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에는 덜아, 던으로 적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선택의 뜻을 갖는 거는 든지로 적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던 있죠? 던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더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들은 얘기거나, 그래서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옛날에 깊던 물이 얕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좋던가, 던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와 던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데요.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안 보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던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니라고,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배 든지, 사과 든지, 가 든지, 오 든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와 같이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것.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거에다가 이제 기억, 예시인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린 문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이 던과 더라가 잘못 쓰여진 경우이니까 기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랑 57항 여기 보도록 할게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가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발음상은 여러분 똑같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가름이라고 하는 것과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상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거죠. 가름이라고 하는 거는 가르다에서 파생된 거예요. 가르다라고 하는 거에 다라는 종결어미가 생략되고 음이라고 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음으로써 둘로 가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건요. 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형이 갈다에서 갈이라고 하는 어간이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가르라고 하는 어간이 남은 상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갈이라는 어간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미음, 여기 나와 있는 미음이라는 게 붙은 거고요. 여기에는 음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갈음이라고 하는 건 세특상으로 가름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로 거름이라고 하는 거래요. 풀을 썩힌 거름, 그러니까 뭐 양분, 지양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요. 기본형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이게 기본형이 가르다였기 때문에 음이 붙지 않고 미음만 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서는 기본형이 갈다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생략되고 통째로 붙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뭘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기본형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부터는 저랑 같이 예시를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57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노름과 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봤던 갈음이나 가름이나 기본형이 달랐어요. 그런데요, 얘는요, 기본형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부터 볼게요. 두 번째 예시, 놀이, 플레이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기본형이 여러분 뭐죠?
그쵸? 놀다죠. 놀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다라는 종결어미 역시 생략이 된 이후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놀다라고 하는 종결어미 생략되고 음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놀음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첫 번째, 노름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예시는요. 제가 무슨 의미를 가졌다 했죠? 플레이의 의미를 가졌다 했죠. 단순히 정말 놀이인 거예요. 놀이. 그런데 앞에 첫 번째 예시 보시면 놀이, 단순한 플레이의 의미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플레이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플레이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기본형의 원형을 밝혀 적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리을이 받침으로 있어야 할 것이 위로 올라가서 원형이 파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왜 그랬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쵸. 원형, 기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맞춰서 노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던 예시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뒤에는 좀 다른 예시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다 하나만 적어줄까요? 그러면 기본형, 원형에서 멀어진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야 돼요? 돼야 돼요? 않아야 되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거 보면요. 여기도 지금 비슷하죠? 발음상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리다. 그 다음에 고무줄을 느린다라고 하는 건요. 고무줄을 점점 늘다. 느리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늘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늘다의 사동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에서 풀이를 한번 할 건데 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인데 리라고 하는 사동사가 들어간 거예요. 사동사는 뭐냐면요.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사동사, 사동 전미사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전미사를 넣음으로 인해서 주체가 추출량을 더 늘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늘리게 하는 이건 이제 비문법이긴 한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리게 하다. 그러니까 뭐 주체는 생략됐지만 수출량을 더 늘린다. 네, 그래서 늘다의 기본형에서 리라고 하는 접사가 파생된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요. 다리다라고 하는 거는 다림이 있죠. 다림이. 그래서 다림이가 하는 게 옷을 다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역시 얘도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약을 다린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얼음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랑 같이 볼 거는요. 이따가를 볼게요. 자, 이거 두 개는요. 여기서 나오는 건 예시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하나 틀린 예시는 없어요. 문맥상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 거기 이따가 좀 와 라고 하는 거 될까요? 네, 둘 다 돼요. 이따가도 되고요. 이따가도 돼요. 얘도 역시 발음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얘는 발음이요. 여러분 써주세요. 이따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받침이 디귿 받침을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따가라고 하는 거는 조금 후에, 그러니까 너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따가라고 하는 게 얘고요. 이따가는요. 정말 너가 거기에 머무르다가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머무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너 거기 조금 그 자리에서 너가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와 라고 하는 건 거기에선 지금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얘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 사동사라고 나와 있죠. 그쵸? 절다라고 하는 거에 이라고 하는 사동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사동이랑 피동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역시 사동. 여기서 뭐 한다 그랬죠? 사동의 역할?
그쵸? 주체가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장 배추를 절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가 저리는 거랑 김장 배추를 절이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예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견주다에다만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견주다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서로 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주다는요, 어떤 거랑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졌냐면요, 비교하다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대조해보다, 비교해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깎듯이, 깎듯이.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그쵸? 왜요? 깎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라는 종결어미가 빠지고 듯이라고 하면서 지금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받침이 달라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예의 범주를 갖추는 태도는 기억 받침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요? 나다라고 하는 거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물이 뭔가 배출이 되었다, 인물이 뭐 났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옷 받침은요, 괜찮아지다, 회복하다, 상처가 뭐 아물다 라는 거, 본래대로 되다 라고 하는 거고, 히읗 받침은요, 이루거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 받침은요, 다른 걸로 어떻게 쓰이죠? 출산하다의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자주 틀리는 그런 문법 중에 하나가 병문안, 친구의 병문안을 갔어요.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그래서 너 빨리 나아라고 했는데 나아에는 받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잘못해서 히읗 받침을 쓰는 경우에는 너 빨리 출산해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나다라는 거는 잘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낫다와 낫다, 이거.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넘어, 이거 볼 거예요. 자, 넘어라는 것과요, 얘도 역시 발음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둘이 품사가 다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넘어 같은 경우에는요,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예요, 동사.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뜻 보면은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품사가 명사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건너 지나다잖아요. 지금 얘 뜻도 이미 서술어로 끝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얘가 동사라는 거거든요. 동사인데요. 왜 동사냐면요, 넘어라고 하는 게 기본형이 뭔가요, 여러분? 자꾸 기본형 찾는 문제를 하고 있죠, 저랑. 넘다죠, 넘다. 그러니까 다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빠지고 어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은 동사기 때문에 어미가 결합함으로써 어떤 어미가 오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어미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오든 서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오든 말든 동사는 동사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명사와 동사의 차이인 거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쵸? 여기에서도 지금 얘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동사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뒤뜰 돌담 너머에 붉은 지붕에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의미상도 볼게요. 의미상의 차이는요, 저쪽, 그러니까 넘어, 명사일 때 넘어는요, 건너편, 저기를. 그리고 넘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를 지나다, 건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지그시 이거 볼게요. 지그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1번이 나요. 지그시의 1번이나 여기에서 1번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참을성 있게 끈질게. 지그시의 2번이 약간 헷갈리죠. 왜냐면 지금 어디랑 비슷하죠, 이거? 참을성 있게 끈질기게 슬며시. 이거 지금 얘네 둘이 약간 헷갈릴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받침이 없는 지그시가 맞을까요, 여러분? 일단은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견디기 위해서 감고 있는 거면은요, 뭐가 맞아요? 그쵸? 얘가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참을성 있게 눈을 감고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죠. 눈을 지그시가 맞다. 슬며시 힘을 줬다라고 하는 거면 얘가 맞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요.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품사의 변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씀이 달라요 라든지 아니면은 이 예시를 외우세요 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는 건 참을성이 있는 거고 받침이 없는 거면 살며시 힘을 주는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를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개념,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요.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입니다. 어법에 맞지 않는 거 답이 나와 있긴 하죠. 답이 뭐예요? 그쵸, 4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행동도 허투루 할 수가 없대요. 왜 틀렸을까요? 허투루는요, 일단 부사입니다. 허투루는 부사예요. 얘가 지금 부사고, 틀린 이유는요, 일단 허투루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투루예요. 허투루가 맞습니다. 허투루는 부사인데요. 틀린 이유는 허투라고 하는 걸 얘가 지금 명사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허투라고 하는 걸 명사로 인식을 해서 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요. 여기에서 허투루는요, 통째로인 거지 뭘 하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허투라고 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명사로. 그런데 잘 쓰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뜻으로 쓰여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허투라고 하는 명사가 있긴 한데 이 명사가 이런 뜻을 가지진 않아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거칠애. 그러니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거칠애로 행동을 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거면 이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 허투루가 맞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번 저랑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랑 띄어쓰기 보도록 할게요. 자, 띄어쓰기에서는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중요한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구별해야 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띄어쓰기 원칙이 뭔가요? 띄어쓰기의 원칙은요, 품사가 바뀔 때 하는 게 띄어쓰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명사도 품사고 조사도 품사인데 그러면 선생님 조사도 끊어 적어야 되잖아요 하시는데요. 맞죠. 원래 원칙은 그건데요. 우리 국어에서 품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붙여 적어야 돼요. 붙여 적는 게 허용이 돼요. 이게 아니라 붙여 적어야 돼요. 뭐가요? 조사가요. 근데 의존 명사는 품사인가요? 의존 명사도 품사입니다. 명사의 엄연한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띄어 적어야 되고요. 조사는요? 품사로 인정하긴 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붙여 적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와 의존 명사를 구별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단어 당연하죠. 얘네 지금 다 각각의 독립적인 품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요. 조사는 품사가 맞아요. 근데 얘네가 품사가 아니에요. 접사나 어미는 품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가 달라도요. 하나의 단어로 붙어서 좀 굳어졌다. 그러면 붙여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띄어쓰기 조사 같은 경우 있네요. 조사는요. 그 앞말에 붙여 적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적어야 해요.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근데요. 이걸 봐야죠. 왜냐하면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적어요. 왜요? 조사는 조사끼리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붙여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둘이건 셋이건 조사 뒤에 어미가 붙었건 상관없이 앞말에 붙여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가요 앞말에 붙여 적는다 했잖아요. 앞말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 앞말이 뭘 뜻하는 거냐면 체언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연의 품사 뭐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있죠? 그러니까요.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여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앞말이라고 하는 게 즉 체연을 말하는 거였구나를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예시 하나 볼까요? 조사가 2개 붙여진 거 어디 있어요? 꽃에서부터 여기 있죠. 왜요? 에서부터 둘 다 부사격 조사가 2개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있네요. 으로, 만, 으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와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2개가 결합된 형태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저랑 의존명사 보도록 할게요. 의존명사는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나 아니면 열거하는 말 등을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의존명사는 띄어 적어요. 왜요? 품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존명사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수, 바, 것, 줄 많아요. 사실 의존명사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지금 예시를 4개 적어드렸어요. 수바, 겉줄 외우기 편하시죠? 여기 있네요. 할 수 있다. 할 바를 모르겠다. 할 것이다. 할 줄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 것, 수, 만큼, 이, 바, 지 이렇게 있는데요. 만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만큼이요. 똑같은 만큼이어도 조사로 쓰일 때가 있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예시가 다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만큼 여기 나와 있어요. 만큼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과 당연히 붙여 적어야 돼요. 그런데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앞말과 띄어 적어야 되죠. 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사는 어느 뒤에 붙는다 했죠? 그쵸? 체연 뒤에 붙는 게 조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여러분이 그거 궁금하셔야 돼요. 의존? 어디에 의존하는데요? 이게 궁금하셔야 돼요. 네, 의존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에 의존하냐면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관형어에 의존하는 애들이 의존명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저랑 했었던 것 중에요. 할, 먹을, 뜻한, 아는, 떠난, 아는 다 이거 관형어잖아요. 여러분 관형어가 뭐죠? 관형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관형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을 관형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관형어는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애들을 관형어라고 하거든요. 예시로 들어볼게요. 먹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할 같은 경우. 왜요?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은는, 을던 이거 4개 있거든요. 그러면 먹다잖아요. 기본형이. 먹다에다가 다라는 종결어미가 빠지고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어 뒤에는 의존명사가 와야 된다. 왜요? 의존이라고 하는 게 관형어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큼 쓰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는데 만큼 앞에 여러분 명사, 대명사, 수사 있으면요. 만큼은 조사고요. 만큼 앞에 관형어가 있다? 의존명사인 거예요. 여기 지금 뜻으로 구별해라 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그런 정도 뜻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조사면 앞에 체연이 있어야 된다. 의존명사면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이 예시만 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거를 뭐 다른 책이나 그런 데는 이제 단위명사라고 하는 걸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단위명사는 이제 띄어 쓴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어라는 그 갈래가 약간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명사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랑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알 필요 없이 그냥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단위명사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 의존명사랑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서 쓰이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적는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이 한글로 쓰지 않아도 숫자로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랑 이제 보조 용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 용언. 여러분 용언이 뭐예요? 용언이라는 개념부터 보고 갈게요. 용언이라고 하는 건요, 품사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품사의 개념에서 문장 성분으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애들이고요. 품사는요, 뭐가 있어요?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 이 두 가지 품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뜻으로만 파악을 해보자면 본용언은요, 좀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용언에서. 그리고 보조용언은요, 본용언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세하게 보면은 보고라고 하는 본용언과요, 싶다라고 하는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다, 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본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용언을 띄어 적었을 때 의미상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미상의 변화가 있죠. 왜냐면 내가 그녀를 보고 싶은 거랑요, 내가 그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용언의 역할, 뭔지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보조 용언은 단독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독으로 쓸 수 없고요. 그럼 본 용어는요? 본 용어는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 용언 말 자체가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대요. 그러니까 꺼져간다, 꺼져간다라고 하는 게, 꺼지다라고 하는 게 본용언이잖아요. 그런데 꺼져간다라고 하는, 간다가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띄어 적어야 되는데 붙여 적는 것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요, 여기 볼게요. 다만 앞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 쓴대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뭔 말하는 거냐면요, 앞에서 말했죠. 보조 용어는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붙여 적는 것도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만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러면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적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띄어 적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붙여 적어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용언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말 그대로요, 용언의 어간이 2개 이상 붙은 경우예요. 합성 용언. 그 다음에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적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앞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요, 보고만 싶다라고 하는 걸 예시로 들어볼까요? 보고만 싶다래요. 보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고 싶다, 붙여 적는 것도 됐고 띄어 적는 것도 됐어요. 그런데 만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보조사가 들어감으로써 얘는 무조건 띄어 적어야만 하는 애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예시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나온 예시면 꺼져만 간다.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합성 용언인 경우 말씀드렸죠? 어간이 2개 이상. 그 다음 여기 있네요. 덤벼들다. 덤비다, 들다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띄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예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항이랑 50항을 볼게요. 성명 위에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요, 대한중학교인데 띄어 적는 거, 허용은 뭐다? 붙여 적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나요, 대학교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도요, 잘 보세요. 다 붙여 적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칙은 아니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얘도 보면요, 전문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 둘 다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단어, 예시를 저랑 같이 볼게요. 대, 퉁, 따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라고 하는 건요, 어미가 있고요,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는데 여기에선 지금 뭐로 쓰였어요? 그쵸? 의존명사로 쓰였죠. 그리고 어미로 쓰인 경우는 뭐 했는데 이런 경우. 했는데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어디 뭐 학원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회사를 갔는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대 같은 경우 지금 읽는 대 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 의존명사를 뜻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죠. 어느 곳 내가 가봤던 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은 경우의 뜻 뭐 아픈 데에 먹는 아픈 곳에 먹는 그쵸?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둥 같은 경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런 거. 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춥다는 둥 덥다는 둥 괜히 뭐 시름만 늘어놓았다 막 이런 거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사 같은 경우에요. 지금 우리 의존명사 끝났고요. 다른 품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른 품사 띄어 적는다고요? 띄어 적지 않는다고요? 띄어 쓴다고요. 뭐만 붙여 적는다고요? 다시 한번 조사만 붙여 적는다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라고 하는 거는 고종 대에 와서, 그러니까 시대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고종 시대에 와서 문호를 열게 되었다. 사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만은 따를 수가 없다. 그녀는 기대 밖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밖 같은 거 조심해 주세요. 밖 같은 거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밖이라고 하는 거 조사인가 해서 조사면은 앞에 조사 체험 명사 있다 그랬는데 명사 있네? 붙여 적어야지 하는데 안 돼요. 밖이라고 하는 건 명사다. 그래서 이거 조금 조심해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접두사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맨 먼저 그는 맨 뭐 허튼 소리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다 관형사예요. 그렇지만 맨 땅, 맨 주먹, 맨손, 맨발, 맨몸 이런 거는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와 접두사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관형사 붙여 적지 않아요. 근데 접두사 붙여 적어요? 당연하죠. 품사 아니잖아요. 그쵸? 사로 끝나면 다 품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사, 보조 형용사 이렇게 있는데요. 보조 형용사 있는데 앞에서 보조 용언 봤기 때문에 왜 갑자기 형용사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용언에 제가 동사 형용사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보조 용언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용언도 보조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조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보조 용언 중에서 보조 동사 말고 보조 형용사의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랑 같이 조사 보도록 할게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랑 같이 볼게. 여기 있네요. 는커녕 은커녕 있어요. 지금 빵, 은커녕, 는커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받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은는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이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앞말의 그 어법 요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경우를 이 형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밥, 은, 꺼녕 그러니까 은는이라고 하는 보조사에다가 커녕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띄어 적어야 돼요? 띄어 적으면 안 되죠. 왜냐면 빵 명사예요. 은 보조사예요. 커녕 조사예요. 그러니까 보조사든 조사든 다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붙여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큼 또 나왔네요. 그렇죠? 앞에 명사가 있어요. 만큼. 이거 뭐다? 조사다. 붙여 적어야 된다. 얘도 어린이들 만큼은 앞에 다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사 보도록 할게요. 접사 보고요. 접사라고 하는 건요.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접사의 종류에는요. 접두사가 있고요. 접미사가 있어요. 접두사는 뭔데요? 밑에 뒤에 짝대기가 있는 애들을 접두사인 거예요. 여기 있는 짝대기의 의미가 뭐예요? 뒤에 무언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와요? 어근이 와요. 그래서 접사는 누구 짝꿍이다? 어근 짝꿍이구나. 어근이랑 같이 쓰이는 애가 접사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항상 다른 어근이나요. 아니면 다른 단어에 붙어요. 다른 단어, 명사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새로운 의미나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게 접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접사에는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가 있다. 어치, 짜리 이런 거. 네.
그리고 마지막 합성어의 띄어쓰기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랑 같이 보고요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저희가 문법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면 뭐 어미예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면 조사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출을 보고 많이 나오는 예시가 어떤 건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요, 질서와 결합되는 단어들은요 보통 붙여 적어요. 공공질서, 그리고요 교통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다 붙여 적어요. 그리고요 많이 나오는 게 또 의식이에요. 시민의식, 역사의식 붙여 적어요. 그리고요 기업 같은 거,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거 다 붙여 적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띄어 적는 경우는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경쟁 관계, 대립 관계, 뭐 보안 관계 이런 거는 다 이제 띄어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거, 기관 같은 거 띄어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과민 반응, 반응도 띄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다 띄어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돌발 상황 있죠, 상황.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띄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생활과 이런 건 붙여 적지 않고 띄어 적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요, 윤리의식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의식, 시민의식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띄어 적어야 된다. 윤리의식 띄어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랑 넘어가서 문제 보고 끝내드릴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이에요. 힘들어서 뛰기는커녕 걷기도 힘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잔둥 마는둥. 여러분, 자 이거 저랑 같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밖이라고 하는 거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명사에서 밖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명사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볼게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쭉 보시면요, 대로, 커녕, 뿐, 밖에 이런 거 보시면 아 이거 조사랑 의존명사 구분하는 예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가 체언인지 아니면 관형어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뛰기는커녕 아 이거 지금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 아 이거 뛰기라고 하는 게 체언인데 는커녕 다 조사기 때문에 붙여 적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둥이랑 이거 대랑 둥이랑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띄어 적는 거 맞아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요. 보이는 대로, 자 대로라고 하는 게요 조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요, 앞에를 볼게요. 관형어 아닌가요? 그쵸? 어간에다가 지금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로 만들어졌어요. 얘 뭐라고요? 관형어라고요. 띄어 적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밖에,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게 지금 뭔가요? 하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붙여 적기를 해야 돼요. 왜요? 체언이잖아요. 수사기 때문에 붙여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 답이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보조용언에 관한 얘기였어요. 4번은요, 어떤 걸 띄어 적어야 할까요? 당신만큼은 할 수 있대요. 당신, 체언이에요. 만큼, 조사예요. 아 이거 띄어 적나 했더니 붙여 적는 게 맞군요. 그 다음에 2번, 살만하대요. 살다잖아요. 살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띄어 적는 게 맞죠. 그쵸? 사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비가 올 듯하다. 듯이라고 하는 거 의존 명사예요. 띄어 적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많은 많지. 앞에 관형어예요. 띄어 적는 거 맞아요.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왜요? 어른이라기보다는, 보다는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조사입니다. 조사기 때문에요, 앞에 붙여 적어야 돼요. 는은요, 는도 보조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여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볼게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저 3번이에요. 왜냐면 이거 3번 좀 많이 틀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라고 하는 거요, 품사가 뭐예요? 자, 그럼 주 모르면 고객 먼저 볼까요? 고객은 품사가 뭐예요? 그쵸, 명사죠. 명사예요. 주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관형사예요.
관형어랑 달라요. 관형사는 품사입니다.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랑 띄어쓰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2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